자,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쪼그라들고 있는 당이 개혁신당일 텐데,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참 판단 참 애석하다. 내가 그렇게 비례정당하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더니 지금 그걸 조국 혁신당이 실행하고 있다. 조국에게 가로채기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민찬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제3지대의 몫을 주도권을 조국 대표한테 뺏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저는 크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기존의 민주당에 있던 지지층에서 표를 지금 갈라먹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상한선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딱 그 정도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던 어느 정도의 지지층 내에서 표를 갈라먹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한 본인의 총선에 대한 어떤 성과가 뺏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민주당 지지층, 특히 강성 지지층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또 견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모습은 이제 민주당의 향후 권력 구도와도 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전 국민이 아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 전국에서 어디에 있을지 거치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대표 또한 사법 리스크가 있죠. 물론 2년이고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두 대권 주자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거를 비례대표를 정당으로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러면 그 향후에 그 정치는 영속성이 있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외쳐왔던 개혁적인 모습, 개혁적인 보수의 모습과 그 비례정당이 맞았을까요?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준석 대표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미래에게도 좋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경기 화성을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했습니다만, 자, 공영훈 민주당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죠. 48로 거의 과반에 가까운데 이준석 후보와 한정민 후보가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후보 단일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혁신당에선 그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에서 이런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 부장님은 당시 언론 보도를 막고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힘써온 어떤 분에 대하여 증언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공영훈 후보는 한마디로 권한유착 기술자입니다. 최초 쇠타투 엔진 중대 결함을 세상에 알리는 기사를 낼 때 경향신문 모 기자님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해서 기사 내용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분이 바로 공영훈 당시 홍보실장이었습니다. 자, 김주호 부시장님.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됐는데 기자 출신이고 현대차의 홍보실장을 지냈고 대표까지 올라갔던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 옛날에 이렇게 본사의 현대차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덮었다라는 식의 공익 제보자의 이제 언론을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국회의원 되면 아마 공천 준 사람의 이해에 따라 활동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영훈 사장은 저급한 네거티브, 대응 가치 못 느끼겠다. 네거티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영훈 사장님 경기도지사 비서관 할 때 직접 접촉해서 경기도 AI 버스, 그다음에 수요 반응형 버스 이거 직접 이렇게 협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정말 샤프하고 저희 당에는 꼭 필요한 인재 영입하신 분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역임하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정말 승리로 이끈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의 정말 평가할 만한 큰 정치인인데 아니 어쩌자고 저 화성에 가셔가지고 저렇게 네거티브만 하고 있고 쪼그라드는 정치를 하는지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 정치는요, 정말 큰 정치는 비전을 제시해야지 그렇게 가가지고 그냥 험담만 하고 그냥 누구 끌어내리는 정치 정말 좀 저는 청년 정치에서 배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모양인데 남은 10일 동안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지자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